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국민 영어 강사 이근철 언어문화연구소장을 만나봅니다. 이근철 소장은 오랫동안 굿모닝 팝스를 통해서 청취자들의 아침을 깨우는 국민 영어 선생님으로 알려졌는데요. 맡았던 일들을 그만두게 되고 시련을 겪으면서 겸손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영어 명문장을 필사하면서 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근철 소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국민 영어 강사 이근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to be here with you today.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us.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 안 계세요.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와서. 옛날에 굿모닝 팝스 네. 인사할 때 늘 굉장히 활기차게 그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이제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일종의 웨이크업 콜이죠. 예.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 이랬는데 틀어놓고 애들 다 깨우는. 맞아요, 맞아요. 아, 영어 강사 활동하신 지가 이제 한 30년? 그렇죠. 30년. 네. 어떻게 처음에 영어 강사가 되셨어요? 원래 시작은 대학교에서 네. 처음 강의를 했고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연하게 오디션 기회가 있어서 네, 90년에 사실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더 됐네요. 35년 된 거죠. 예. 네, 방송이 30년이 됐고요. 아. 네, 강의는 35년이 됐는데 이러면 네. 너무 나이 티나니까 제가 그냥 요즘에는 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 가르친 경험이 오래되시네요.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해외에 잠깐 나갔다가 네. 요즘은 이 번역 앱이 엄청 많잖아요. 좋죠. 인공지능도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선생님으로서 조금 뭔가 위협을 느끼시진 않을까. 네. 그 AI가 영향을 주는 그 영역은 네. 모두 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 아나운서. 있어요. AI, 맞아요. 그렇죠. 프로듀서. 맞아요. 네, 예. AI 선생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공통적인 의견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네. AI를 덜 쓰거나 안 쓰는 사람들을 대체한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딱 정확하시고요. 네. 그 재미있는 건 예전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뭐 3개월, 6개월 정도 돼야 그 컨텐츠의 검증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면 네. 지금은 그게 기간이 한 3일이면 되는 거죠. 아, 그럴 뿐이다. 예. 그 실제로 인공지능하고 영어로 대화를 좀 많이 편하죠. 해보세요? 네네. 이게 GPT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예. 물론 국내 지능들도 많이 있죠. 국내 인공지능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지금. 있고 네. 되게 제가 써봤는데 다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느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조금씩은 전문성이 조금씩은 달라져서 대답도 잘하고 한 2년 전에 제가 느꼈던 만족감이 영작을 시키라고 하면 네. 이거 약간 한 90%에서 95%, 5%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대 이상이에요. 그 번역기도 옛날엔 솔직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조금 그 마지막에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네. 많이 잘해주고요. 단 이게 번역이 한국어의 그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사람이 체크를 마지막으로 프루프리딩을 해야지만 네. 오역이 없는 거죠. 예. 네. 영어를 섞어서 말씀하신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바로 잡아드릴 텐데 영어 강사님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검증은 네. 맨 마지막에 인공지능 AI가 있다면 네. 마지막은 HI 인간지능이 있다. 인간지능. 네. 더 중요하죠. 그렇죠. HI가 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저기를 거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제가 참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영어 공부하는 걸 좀 그랬거든요. AI가 나날이 발전하는데, 영어 공부, 언어 공부, 이거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이제 통역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CEO랑 외국 CEO랑 통역을 하면은요, 외국 CEO가 이 한국 CEO가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국 CEO는 저랑 친해져요. 통역하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대부분 CEO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0마디라도 외우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웃다가 딜이 성사가 돼요. 네. 왜냐하면은 서로 눈빛을 보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통역사한테 의지하거나 이 AI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개인적인 친밀도는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정서도 나누고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솔직히 욕망이 없어요. 네. 그냥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이진법에 의해서 나열해가지고 저희한테 네. 어떤 결과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가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욕망이 없는 AI를 활용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도 언어를 배울 거니 안 배울 거니의 차이는 결국은 인간과의 감정 교류와 예. 공감을 하려면은 분명히 단어라도 이야기하는 게 좋죠. 네. 이제 영어 가르치신 지가 30년 넘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가르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생겼나요? 당연히 많이 생겼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그 기본 뼈대는 동일한데 네. 어떤 방식으로 기기를 쓰는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들었다면 네. 그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가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앱으로 가고 이제는 예전에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 선생님이 AI로 대치가 돼서 내가 할 만한 이야기를 AI가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좀 시니어 인구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본인 성장을 위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실제로 옛날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시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팝송 들으면서 공부하던 세대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영화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공부하고. 맞습니다. 요즘도 이런 게 좀 통해요? 아니 예전에 굿모닝 팝스가 예. 스크린 잉글리시랑 팝스 잉글리시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너튜브에서 예. 주로 많이 했던 것들도 팝송 노래방. 네. 그래서 그걸로 우연히 제가 운이 좋아서 예전에 이제 퀸 영화가 나왔을 때 네. 보헤미안 랩소디 같고 그걸 해석해 준 걸로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모였던. 그게 터졌군요. 이렇게 말로. 예. 아직도 그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죠. 예. 우리 이근철 선생님은 연예인들의 영어 선생님으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뭐 가수 아이유, 또 우리 개그맨 김영철 씨, 영어 너무 잘하던데요. 네. 또 배우 정경호 씨, 또 배우 김상경 씨를 가르치셨다고. 그 정경호 씨랑 김상경 씨는 방송을 듣고 예, 이제 저랑 우연히 만난 케이스가 정경호 씨가 있고요.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친 분들은 아이유 씨, 네. 그다음에 유인나 씨, 정영돈 씨, 네. 김영철 씨. 김영철 씨가 거의 탑이죠. 제일 열심히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각자 다 열심히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걸 누가 꾸준하게 하니 이게 포인트인데 그거는 김영철 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초창기에 저는 영철 씨는 꽤 오래됐어요. 안지 한 20년, 2, 3년 정도 네. 됐는데 그 당시에 문자로 거의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뭐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서로 알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인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예를 들면 영어 뼈대에 해당되는 거를 해주고 본인의 노력이 99%이지만 1% 정도 가이드로 나름대로 본인이 네. 예, 책도 쓰게 되고 첫 책은 제가 이제 감수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강연하는 것도 제가 이제 저한테 들어온 강연을 예. 연결시켜서 거기서 강연을 한 학기 동안 하게. 키우셨네요, 거의. 아니, 근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야.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으로 첫 학기는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서로 응원을 하니까, 네. 저는 제가 키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 김영철 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점차 더 성장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이 있고. 예. 네, 요즘 연예인들은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출발점은 자기 성장인 것 같아요. 성장하라는 욕구가 그 사람한테 뭔가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게 필사하면 뭐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뵀는데 영어의 명문장을 모아서 필사 노트를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쫙 있더라고요. 출발점은 네. 제가 이제 책을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매번마다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북클럽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임 같은 데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들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늘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게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이나 문명의 이 길을 AI까지 쓰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인간이나 본질은 똑같구나. 네. 무엇인가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몰입과 그 다음에 한쪽의 도파민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모습은 똑같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명언들과 어록들을 정리하고 문학작품 한 45개, 그 다음에 명언을 네. 말하신 분, 쉬운 5분 해서 100분의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네. 지치고 힘들 때 꺼내 읽고 쓰게 되는 영어 명문장. 요거 이제 문장 하나라도 외우시면 어디 가서 조금 그럴싸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체 100가지의 내용 중에서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헨리 포드가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You are right. 당신 생각이 맞다. 나 못해. 그러면 못하는 당신 생각이 맞고 예. 나 할 수 있어. 그럼 당신 생각도 맞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포드 자동차의 시작이잖아요. 네. 창립자이지만 동시에 행동 철학가였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유심론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황희정승의 네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다. 뭐 불교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거죠. 네가 생각한 대로다. 딱 맞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요. 예. You become what you believe.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거든요. 네. 당신은 믿는 대로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은 제가 얘기하면 다른 더 잘 알려진 혹은 더 누구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면 조금 더 귀를 덜 기울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한 이야기의 공통점이 다 일맥상통해요. 다 같은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철학자들이나 현재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데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조금 내면을 더 들여다보고 한번 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했구나. 예.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거랑 내가 그런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인 문장 그런 말들을 직접 써보는 것, 필사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그 휘발성 측면에서 보면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영상을 보는 게 가장 휘발이 빠릅니다. 혹시 20년 전에 무슨 연속극 봤는지 다 기억나세요? 아니죠. 장면만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숏폼이라고 하는데 뭐 흔히 짤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짤, 쇼츠 이런 건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봤는데 뭘 봤는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때 인간이 투입하는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상상력의 힘을 만들고요. 그 상상력의 힘으로 시각화를 시키는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 그다음에 조직 심리학자, 상담 이런 분들이 다 통계를 내봤어요. 실험도 해보고. 그랬더니 시각화라는 것이 인간이 무엇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하더라.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 장면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그게 1번이 독서고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많이 바뀝니다. 저희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연습장에 썼어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인내심이 생겨요. 본인만의 속도를 찾게 되고요. 근데 의외로 요즘의 젊은 친구들, 제 조카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친구, 요 정도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뭔가를 길게 참으면서 하는 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서 도파민에 자꾸 노출되면 더 강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은 내가 인내하면 나의 속도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 정도만 느껴도 그게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맛보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필사의 힘이군요. 써보는 것. 쓰면서 또 입으로 되뇌이면 더 또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본인만의 워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문장씩.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명문장을 찾아서 읽고 쓰는 필사책 출간을 하셨는데 사실 그 배경에 우리 이근철 소장님의 어떤 성찰의 시간, 말하자면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 EFM에서 Good Morning Pops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을 걸고 그 10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애착이 꽤 컸었는데. 그럼요.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또 끝나는 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한 2달 정도 제가 여행을 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내면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됐죠. 2달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2번에 나눠서 봄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갔었는데 하나는 그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갔었고 포르투갈은 그 예전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제가 로망이 좀 있어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지인분이 거기서 법인장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차를 빌려서 밑에부터 해가지고 위로 다 돌았던 그런 포르투까지에서 쭉 다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웨덴 가서 또 친구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좀 정리도 하시고 어떤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여행이 나한테 가져다 준 변화가 있었나요? 자연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미미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연이 들어오지만 자연과 하나 되는 내 내면이 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감정을 쏟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에너지를 집중하자. 저는 좀 몰랐던.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어떤 거대한 자연을 보다 보면 내가 여기서 굉장히 작은 존재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는 독서에 빠지셨다고 책을 무지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무엇인가
제 전공이나 관련된 분야가 아닌 책들을 좀 읽어보자. 마케팅, 심리, 그 다음에 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의 네. 전체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금증에 대한 어떤 실험들, 뭐 이런 많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라고 하면 조금 그 생각들이 이거는 뭔가 자꾸 설교하거나 뭔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시각을 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구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8년 동안 독서에 이렇게 심취하고 매진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나요? 제일 커다란 변화는 인간은 두뇌가 두 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했는데 그 이야기들 많은 학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뇌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뇌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 대부분은 인간의 두뇌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성적인 뇌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값, 디폴트 값은 뭐냐면 극도의 안전 추구. 다른 말로 가로 열고 게으름. 예. 그게 인간의 첫 번째 디폴트 값이고요. 그거를 인지하면 뭔가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이거는 인간의 두뇌가 갖는 오류거든요. 다음에 좋은 기회란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만이 존재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피드백이 오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그 다음번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데 인간은 항상 내가 뭔가 좀 더 준비해서 다음번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도 제가 오늘 살짝 갖고 왔어요. 이게 Masters of Scale. 맞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에 관련돼서 기업들의 그 소셜 미디어로는 링크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걸 만든 사람이 여기 나오는 리드 허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CEO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몇십 조의 부자, 몇 조의 부자가 됐니? 다 물어보는데 그 공통점들을 쫙 묶어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묶어놓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의 출발점이 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너한테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커다란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인간의 디폴트 값은 무조건 공포를 3배, 내가 느끼는 공포는 3배에서 5배를 과장을 합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 갖고 있는 거. 누구나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인간의 두 가지 뇌와 네.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좀. 출발점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거는 네.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서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만년 전에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갖고 있는 뇌고 네.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나아가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생존의 뇌를 벗어나야 되는데 생존의 뇌가 예전에는 8,00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불이 어디 있어요? 나가면 그냥 껌껌한데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거나 네. 동물한테 커다란 동물한테 잡혀 먹거나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냐 하면 딴짓하지 마. 집단을 벗어나지 마. 새로운 거 하지 마. 네. 그러면 옛날에는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근데 현대 사회에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생존율은 정말로 너무 높기 때문에 뭐든 해서 내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나중에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더 잘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두 가지 뇌가 있다. 우리는 본능의 뇌에만 충실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나아갈 때 발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면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근철 소장님 요즘 재능 기부로서 영어 상담도 해주시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독서 클럽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사시는지 그 얘기를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ee you tomorrow. 국민 영어 강사 30년 이근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감사합니다.
tea, my dear. I like my toast done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Modesty, propriety, can lead to notoriety. You couldn't love as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rare in this society. And light a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Takes more than combat gear to make a man. It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